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 시부인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제는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와 그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파산관제인이 직접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관련 장부,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진술 등을 대조 검토하여 채권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채권이 발생 원인 사실이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지는 것이므로 채권 시부인 여부의 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제인은 이후 채권 확정 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한 파산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권 시부인합니다. 파산관제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단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확정되고 확정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후에는 그 효력을 다투려면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이소를 제기하는 등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않는 걸 시인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이 좀 불신하게 됐죠. 관제인은 신고된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채권행위 원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는 일단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고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 이의를 진술하거나 전부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채권조사기일 후에 다시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의를 철회하거나 파산채권자와 화해를 하고 이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 시부인에서 파산채권자하고 화해, 이거 저도 이렇게 화해가 가능하군요. 근데 이제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청구 이소에서 화해한 적은 있는데 가능합니다. 기일의 진행 절차. 통상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은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과 병합하여 개최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먼저 진행한 후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현행 실무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없으면 채권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채권조사는 파산관제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은 재판장의 주의에 따라 첫째, 채권 신고 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파산관제인 및 신고한 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재판장이 낭독을 하십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관제인도 뭐 이의가 없죠. 채권자들도 이의가 없어서 대부분 채권 신고 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도 일반 기일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둘째,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 결과 이의 진술하고요. 근데 뭐 가끔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12월 5일인가요? 1월달에 재판이 없었고 12월 5일인가 그때 7건 중에 한 건이 이의가 있었는데, 거의 뭐 개인 파산에서는 대부분 시인입니다. 셋째,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의견 진술 들어봐야 되겠죠. 채무자의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진술. 다섯째,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다른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진술이 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채권 신고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신고한 파산채권의 성명과 신고된 파산채권의 원인 및 채권액을 기재하고 각 채권액에 대해 파산관제인이 시인하는 채권액, 이의하는 채권액, 이의사유 등을 파산채권 조사 결과파를 조사기일이 시작되기 전 앞서 출석한 채권자에게 배부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재판장의 주의에 따라 파산채권자 조사 결과파에 의하여 채권조사를 구두로 진술합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간략히 이의사유를 밝히는데, 파산관제인 추후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채권확정 절차에서 이전에 밝힌 이의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를 더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 결과를 진술한 후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파산관제인 채권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파산관제인 등에게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진술한 의견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진술이 아니어서 이는 파산채권 확정과는 무관한 절차이지만, 간혹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의견 진술을 통해 파산관제인이 채권 시부인 과정이 착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법원으로서는 파산관제인의 답변을 통하여 파산관제인이 얼마나 성실히 채권조사에 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의견 진술을 마치면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도 다른 신고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자주 있는 은 아니지만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의 신고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로 짰다고. 저도 이거 한번 옛날에 당해봤는데,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다른 신고된 채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이의를 진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술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파산관제인 또는 채무자, 그 진술 대상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로 하여금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이의를 진술하는 취지라면 채권조사기일이 조서에 이의 진술이 있었음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다른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구두로 이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일 종료의 조치. 법원 사무관 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 확정 채권에 관하여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 또는 차용증서 등의 채권증서가 있으면 법원 사무관 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파산채권자가 채권증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예는 드물고 실제로 효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통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면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파산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사실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인이 이 통지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실무관한테 주죠. 그럼 실무관이 보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 통지는 이의자가 누구인지와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채권의 이의사유 등을 기재한 이 통지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 이유로 이의한 경우에도 통지는 해줍니다. 한편 부득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 경우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법정기관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을 이 통지서의 발송일부터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기간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채권조사의 기일이 진행 절차, 시부인 기준과 기일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의 철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